보면 모르니?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딱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문제를 제기하며 어떻게 날 비난할 수가 있어? 내가 널 얼마나 위하는데. 집안일에 관해 업무적인 느낌으로 전달을 하면 대화가 쉬워집니다. 이번 부부대화법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탄, 2탄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혹여 1탄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1탄을 보고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8가지 성향을 말씀드릴 건데요. 모든 사람을 이 8가지 유형으로 딱딱 나눌 수는 없어요. 한 사람에게 보통 2가지, 3가지씩 성향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본적인 8가지 성향에 대한 이야기만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금산입니다. 소금은 어때요? 귀하죠? 그런데 이 귀한 소금을 제가 한 줌 들어다가 여러분에게 촥 뿌렸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왠지 기분 나쁘죠? 제가 이렇게 귀한 소금을 드렸는데 왜 기분이 나쁠까요? 반대로 제가 예쁜 그릇에 담아서 여러분에게 드렸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같은 소금인데 기분이 좋죠. 자, 이렇듯 소금사는 이 말하는 투와 말투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이 기분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소금사는 먼저 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려는 말투를 사용해요. 그러니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모든 말이 잔소리를 듣는 느낌이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소금산일 때는 내 말이 그렇게 느낄 수 있구나 하고 가르치는 말투 말고 부탁하는 말이나 생각을 질문해주는 말투로 바꿔주세요. 청소 좀 해 보다는 청소해 줄 수 있을까? 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는 따뜻한 말투를 가지고 있어서 마음을 알아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문제를 제기하며 문제에 대한 얘기보다 어떻게 날 비난할 수가 있어? 내가 널 얼마나 위하는데 하는 마음으로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서 마음만 얘기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논리형, 객관적 대화를 하는 스타일이라면 이런 마음의 대화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이 지중해 성향이라면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내에게 안부전화를 하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그럼 지중해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잘할게,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 번만 해줘 라고 하면 아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중요한 지중해가 제일 중요한 아내의 마음에는 좋은 답을 하지 않게 됩니다. 평소에 아내에게 잘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걸 어머니의 전화와 결부시키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는 논리적으로 대화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적인 건 아내가 아닌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어머니께서 수고하고 잘 키워주신 건 저지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아내가 옆에서 듣는다면 말해 뭐해, 대화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세 번째, 사막입니다. 이들의 대화는 모든 것이 업무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대화도 잘하고 말도 잘하지만 집에서는 말이 별로 없고 필요한 대화가 아니면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뒤에 나오는 에베레스트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막 성향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일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조언을 구하면 쉽게 대화에 참여합니다. 집안일에 관해 업무적인 느낌으로 전달을 하면 대화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 셋이 나가야 되니까 2시까지 청소를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청소기를 자기가 돌리면 내가 빨래를 끝낼게. 이렇게 업무 분담식 대화를 하게 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대화가 즐겁다고 느낍니다. 또 사막이 배우자에게 요구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할 테니 너는 이걸 해. 이때 사막의 성향을 알면 기분이 나쁘지 않겠지만 사막을 모르고 대화를 하면 여기가 회사야? 하며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네 번째, 호수입니다. 이들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대화 패턴이 달라요.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는 부지런도 하고요. 생기발랄하고 에너지가 넘쳐서 말도 참 잘합니다. 하지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타인을 비난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호수는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딱 보면 모르니?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딱 보면 잘 모릅니다. 만약 내가 호수 성향이라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배우자가 호수라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네가 말 안 해도 알아주고 싶은데 내가 그만큼 잘 알지 못하니 원하는 것을 직접 얘기해주면 좋겠어. 사랑해. 이렇게 말해주면 그냥 마음이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 에베레스트 성향입니다.
이들은 말이 없습니다. 표정이나 감정 표현도 많지 않죠.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에베리스트들은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남자 에베리스트와 아내들은 왜 결혼을 했을까요? 말이 없고 과묵한 것이 좋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말이 없어서 화가 납니다. 여자 에베리스트들과 남편들은 왜 결혼을 할까요? 여자친구가 자신이 하자는 것에 반박하지 않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니 아무것도 스스로 먼저 하는 것이 없는 아내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원하는 것도 없고 말도 하지 않고 마음 공유가 안 됩니다. 최근에 저에게 교육받고 있는 에베레스트 남편에게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어요. 아내가 배고파? 하고 물어보면 아니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배고프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당신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이렇게 긴 문장을 쓰는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 정도로 대화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번째, 미로입니다. 이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소금상과는 달라요. 듣는 입장에서는 정리가 안 되고 장황하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뭔 소리야?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녁에 밥을 같이 먹고 싶다면 저녁에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친구랑 얘기하다가 며칠 전에 어디 갔는데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오늘 비가 오니까 막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데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막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 먹어야 될지 잘 생각이 안 나고. 이 정도 듣고 있으면 듣는 사람은 복장이 터집니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저녁을 먹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런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미로는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잖아 내 말은. 이렇게 감정이 상해서 싸우게 되죠. 내가 만약 이렇게 말하고 있는 미로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글로 한번 써보고 그 중에 전달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인지 알면 좋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미로라면 화부터 내지 말고 정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맛집에서 같이 저녁 먹고 싶다는 거지?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자신의 말을 반박받지 않아야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성향입니다. 7번째, 와이키키입니다. 장난기가 많아서 가끔 사람들은 이게 진심일까? 장난일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장난이야 장난! 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장난이 기분 좋을 때는 괜찮은데 또 가끔 기분 나쁠 때는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또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밥 먹자 그러면 싫은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와이키키라면 진중할 때와 장난칠 때를 가려서 얘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양치기 소년이 될 수 있어요. 8번째, 활화산입니다. 이들은 명령조의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신이 명령하듯 말하는 것은 쉽지만 타인이 자신에게 명령하듯 말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말을 조심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스타일입니다. 자신이 활화산 성향이라면 자신의 말이 배우자에게 어떻게 들릴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활화산 성향이라면 지시하는 말보다는 부탁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부부 잘 살아가기 위해 참 배워야 할 것이 많죠. 서로 남이었던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왜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감정에 스크래치가 나게 되면 감정이 상해서 가정이 깨지기 참 쉽습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고든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간의 감정 표현이 부족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결국 건강한 대화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이 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부부 대화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정리하자면 우리 부부가 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서로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아서입니다. 이해되지 않은 생각은 마음에 오해를 남기고 감정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 상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면 어떤 좋은 대화도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부부의 결사 정다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